시시각각 변하는 꿈의 프로젝트 쓸리고 있다면 답은 나만의 진로 포트폴리오 드림 서핑.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진로 항해 일지 드림 서핑은 진로 수업 시간에 활용 가능한 수업 부교재인데요. 중학용, 고등용 두 가지로 학생들의 연령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 먼저 중학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학용은 학생들이 자신을 더 잘 탐색할 수 있도록 나의 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미노 만들기, 파노라마 그리기, 꼬리 잡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가는 활동지들이 쭉 다양한 영상과 간단한 자체 제작 심리 테스트 QR코드도 담겨 있어 온라인 수업도 문제없습니다. 영화를 활용한 진로 활동과 교과 연계 수업 샘플도 수록되어 있네요. 고등용은 학생들이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세계, 교육과정 탐색, 학생부와 대입전형 탐색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바쁘다 바빠. 입시 세계에 딱 맞는 교재는 없나요? 그래서 준비했죠. 고3을 위한 진학 서핑. 진학 서핑은 바쁜 고3을 위해 알짜배기 대입 정보만 쏙쏙 골라 담은 진학 워크북이에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학생부 관리 등 대입 전형에 대한 모든 이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편과 실전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론편을 바탕으로 실전편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서핑 시리즈와 함께라면 진로와 진학 둘 다 문제 없겠죠? 청소년의 꿈의 파도를 자유롭게 서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서핑 시리즈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내 꿈을 찾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300 프로젝트인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바로 100권의 책, 100명의 인터뷰, 100개의 칼럼을 완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읽고 말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블로그에 포스팅하여 나만의 검색 가능한 온라인 진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자기개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의 구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1장에서는 가장 먼저 실제 300 프로젝트를 실천했던 경험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조언과 동기부여가 되는 후기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2장과 3장은 300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이유와 300 프로젝트를 하면 삶의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필승 원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실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300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사례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교사가 직접 제공하는 실전 팁뿐만 아니라 블로그 개설부터 포스팅하는 방법, 그리고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워크시트와 활동지 양식까지 제공하니 정말 이 책 한 권이면 300 프로젝트는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300이란 숫자가 너무 커서 부담이 된다면 학생의 연령대에 따라 333 혹은 555로 바꾸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진로 역량이 새로운 평가 요소로 등장했는데요. 그만큼 학생들의 꾸준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 도서가 학생들의 알찬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활짝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많은 또 선생님들께서 이 늦은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인사를 좀 채팅방으로 좀 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현주 TT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막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벌써 60명이 넘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오늘 조금 기대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제2의 삶으로 초대하는 퍼스널 브랜딩, 피트, 진로 독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좀 여유로운 성장 시간을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다 함께 여기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는 선물이 있어요.
짜잔 이겁니다.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 예. 이 책은요, 100권의 책, 100명의 인터뷰, 100개의 칼럼을 작성하여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자기개발 활동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자기의 내용을 올리기 때문에 온라인 진로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서 100명을 만나고 100개의 칼럼을 쓰고 100권의 책을 읽다 보면 자기의 꿈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요 책을 학교에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 보내드리는 거는 간단한 이벤트를 하겠다. 학교에서 사서 교사분과 그리고 진로 교사분과 국어 교사분이 함께 오신 학교에는 저희가 요 300 프로젝트를 책으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 책 오늘 마침 또 저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사인을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사인을. 네, 이렇게 사인을 받아놨는데 이 사인본을 저희가 학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혹시 여기에 오신 분 계신가요? 세 분이 다. 자, 사서교사분 그리고 진로 선생님, 자, 국어 선생님까지 다 온 학교가 있다. 아직 뭐 밖에 계셔가지고 못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아직 그 식사가 안 끝나셔서 못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세 분이 다 오신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신청하신 분들은 꽤 있으셨는데 아직 다 오진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빨리 안 오셨다면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왜 안 들어오냐고. 분명히 사전 신청해서 다 신청하신 학교가 있었거든요. 3명 다 신청하신 학교가 있었는데 안 들어오신 거 보면은 잠시 후에 제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뭐 세 분이 다 오시진 않았지만 난 이거 진짜 무조건 받고 싶다. 나 이거 너무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순덕 선생님 꼭 읽고 싶으세요?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또 화면에서 꼭 읽고 싶다. 김소희 선생님 꼭 읽고 싶으세요? 김소희 선생님도 한번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또 빨리빨리 채팅 치거나 손 드신 분은 제가 하나씩 보내드리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제가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 좀 이따 강의가 진행될 때도 우리 작가님들 강의에서도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기가 TT님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좀 누가 상품을 받았을 때 축하한다는 말을 좀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좀 이 기쁨을 서로 나눠 갖는 이런 티타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기가 TT님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300 프로젝트를 보내드릴 건데 이 300 프로젝트가요 또 의미 있는 게 있어요. 방금 6시에 진행된 건데요. 해밀학교랑 업무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 책이 팔릴 때마다 그 수익금에서 그래서 캠퍼스 멘토 1% 그리고 저자이신 손용배 선생님 1% 조현심 작가님 1% 총 3%를 해밀학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해밀학교는 가수 인순이 님이 설립하고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학교예요.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학교에 저희가 3%씩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거 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해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취지가 좋다, 막 너무 좋다, 훌륭하십니다. 이따 작가님들께도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저도 기대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칠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밀학교가 가수 인순이 님이 설립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수 인순이 님께서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가수 인순이 님께서 자, 여러분들 박수 칠 준비 되셨습니까? 가수 인순이 님께서 가수 인순이 맞아요. 가수 인순이 님께서
영상을 보내셨습니다. 네. 네, 맞아요. 거기에 가수 인수님께서 영상을 보내셨으니까요.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300 프로젝트 100권의 책을 읽고 100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100개의 글을 쓴다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곳에 가 있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300 프로젝트를 실행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가수 인수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와 이렇게 함께 좀 뜻을 하고 계시고요. 이 가수 인수님도 저희의 선한 영향력을 좀 동참해서 좀 다른 또 학생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자 오늘 정말 이 책이 있기까지 님을 만나 뵐 겁니다. 네, 조현신 대표님께서 왜 교사에게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가요? 퍼스널 브랜딩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제2의 삶으로 초대하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2부에서는 손영배 선생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30 프로젝트 수업 활용법 그리고 청소년 진로 설계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14년차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조현신 대표님과 25년차 진로 직업 상담 전문가 손영배 선생님의 역대급 콜라보레이션을 오늘 티타임에서 만나볼 예정인데요. 먼저 우리 조현신 작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를 쳐줄 준비가 되셨나요? 네, 되셨으면 동그라미. 되셨으면 동그라미. 자, 박수 치는 분이 되셨으면 동그라미.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현신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와 함께 등장한 퍼스널 브랜딩계의 시조새 조연심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이 300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의 삶과 퍼스널 브랜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하는 원페이지 프로필입니다. 엄청 그럴듯하죠.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전까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면 지금 선생님들 자리에서 이렇게 똑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전공이 영어 교육과입니다. 제 친구들은 거의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진로교사가 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분야에서 전문가 소리를 듣고 작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강사라는 타이틀과 회사의 대표로 그리고 토크쇼 진행자로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이렇게 300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녹여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 되게 낯설 겁니다. 이런 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퍼스널 브랜딩이 왜 필요한지 한번 시대적으로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So what? 퍼스널 브랜딩이 뭐야 도대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o how?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선생님들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사례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는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5년 정도 앞당겨져서 지금 이미 이 퍼스널 브랜딩, 나를 브랜드로 내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너무 당연한 그런 시대에 우리 선생님들이 살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기업이 나를 책임지던 시대에서 이제 기업이 아니고 내가 직접 나를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평생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아. 그죠? 120세, 150까지 살면서 이제는 하나의 직장에서 나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이제 학벌 없는 채용의 시대가 온다. 학벌이 필요 없다. 그럼 학교를 그만두란 얘기야? 우리 선생님들은 다 어디로 가시나요? 그런데 이런 이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리에 지금 여기저기에서 강연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게 된 근간에는 바로 시대 변화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는 무언가 만들어내는, 공장에서든 뭐든 만들어내면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지식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를 창출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찰스 헤디가 이야기를 했죠. 조금 더 쉽게 선생님들하고 시간 여행을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전에 18세기 농경 시대에는요, 우리의 신체 중에 주로 어디를 활용해서 일을 했을까요? 허리, 힘. 그래서 남자가 주로 인재, 여자는 주로 그때 태어났으면 인죄에 해당했죠. 그러다가 19세기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왔죠. 이때는 어디를 활용해서 주로 일을 하셨을까요? 손이요. 근데 정교한 손이 아니라 그냥 시간제로 열심히 일을 해서 8시간 일하고 야근하고 특근하면서 성실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시간제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입었던 옷이 블루칼라. 그래서 블루칼라 워커 정도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죠. 그러다가 20세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얼마든지 얻게 됐는데 내가 그 분야의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뭘 했을까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주로 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재실 거예요. 자격증. 자격증을 따면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자격증 딸 때 우리 신체 중에 어디를 활용하셨을까요? 머리? 머리 쓰신다고 하는데 김소희 선생님 머리를 어떻게 썼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전두엽이요. 이런 분 계세요. 머리를 쓰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딱 때리시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이러셨죠. 결국 지금까지 정보사회에 우리가 쓴 거는 눈과 손과 엉덩이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시험 보고 까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죠? 자격증. 자격증을 가지고 각종 사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사, 선생님들 같이 이런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자격증 전성시대의 인재십니다. 이 인재들은 하얀색 주로 옷을 입고 회색 빌딩 안에서 일을 하시죠. 화이트 칼라. 그런데 블루 칼라 일의 대부분은 자동화 기술이 대체를 하고 있고요. 정신 노동을 하는 화이트 칼라 업무의 일은 주로 누가 대체를 하고 있죠? AI가. 우리의 일자리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21세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21세기는 성실하게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자리가 없고요. 머리를 써서 고도로 하려고 해도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체 중에 어디를 활용해서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진짜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필요한 게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런 노동자를 우리는 골드칼라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 인재 골드칼라 노동자라는 거는 우리가 여지까지 알던 방식의 노동자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노동력이나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 이거 아니고 뭐로 한다? 아이디어를 무기로. 근데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아이디어는 텔레비전을 계속 보면 아이디어가 생길까요? 텔레비전을 보면 머리를 스캔해 보면 머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바보 상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텍스트를 한번 보실래요? 책을 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21세기 아이디어 노동자로 살고자 하면 딱 뭐를 해야 된다? 텍스트로 된 글을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샘솟는 거죠. 이렇게 21세기의 지식 창조 사회의 아이디어 노동자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보여지는 단어들 무시무시하죠? 제가 이 단어의 조합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소속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아요. 프리랜서입니다. 이 얘기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편하게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돈도 프리한 게 프리랜서예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작가라고 이야기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겠죠. 강의를 하려면 어떤 분야의 강의를 했는지 그런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합니다. 이 얘기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어떤 성과 있는 기간 동안만 일한다는 뜻이고요. 디지털 노마드가 돼서 전 세계에 와이파이가 터지는 모든 곳이 다 사무실입니다. 카페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해변가에서 일할 수도 있죠. 앙트로프러너, 기업가로 제가 또 사업체를 차려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IoT를 통해서 카카오 택시도 부르고 쇼핑도 이용하면서 얼마든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연심이라고 하는 퍼스널 브랜드로 먹고 살고 있고요.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의뢰받고 저도 일을 의뢰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고요. 오늘은 제가 캠퍼스 멘토 티타임에 아웃소싱 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또 어딘가에 아웃소싱을 하겠죠.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만듭니다. 오늘 제가 했다는 것도 데이터로 남길 거거든요. 이게 디지털 상에서는 평판을 만듭니다. 아, 조연심이 오늘도 퍼스널 브랜드에 관련해서 티타임에서 강의를 했네. 이런 경제에 하나하나 증거를 만드는 거죠. 자,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죠. 결국 저는 지식과 이를 연결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예측한 기업이 있죠. 시스코가. 원래 2025년에 예측을 했던 삶은 결국 뭐냐면 이제 인터넷으로 모든 게 연결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지까지 알고 있던 읽고 쓰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프로그램을 짜는 코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디지털상에서 보여준 나의 행동들이 전부 다 뭐로 남는다? 데이터로 남아요. 내가 남긴 좋아요, 댓글 이런 게 다 데이터로 남거든요. 이 데이터만 보고도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연체를 하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의 신용 정보를 대신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시스코가 예측을 했는데 2025년보다 앞당겨졌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덕분에. 자, 이제 미래의 고용주가 될 수도 있고요. 투자자, 그리고 고객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구구절절 자신을 설명해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세요? 한마디로 본인을 소개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본인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저 선생님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몇만 명의 교사들이 다 똑같이 자기소개를 할 거예요. 그럼 변별력이 일단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성취를 했어요. 이런 데 시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가 토익 900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토익 99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익 990점으로 당신은 무엇을 이뤄냈어요? 라고 나만이 했던 결과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거 이제 되게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나여야 되는가를 이제 뭘로 증명해야 된다. 전 일을 원해요. 일자리를 원해요. 전 고객을 원해요. 뭐든지 내 그 분야에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말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로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다라는 거죠. 자, 이제 퍼스널 브랜딩 왜 필요한지 조금 정리가 되셨죠? 이거 페이지가 지금 안 넘어가거든요. 네. 자,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는 시대가 변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 인터넷으로 모든 게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제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무언가 이뤄냈던 이런 결과물들로 나를 책임지고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브랜딩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퍼스널 브랜딩이 뭔지 조금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죠.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브랜드와 브랜딩. 이 두 개의 단어를 명료하게 구별만 하신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오늘 티타임에서 얻어갈 큰 것 중에 하나는 완전히 이해하신 거죠. 브랜드는요, 그냥 선생님 이름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우리 브랜드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무도 잘 못 알아보고 영향력이 없다는 거가 차이가 난다는 것 뿐이죠. 그리고 본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반응이 없죠. 나는 현재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어떤 목적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은 뭐냐면 나 이 사람으로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현재의 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이름을 얻어가고 영향력을 받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ING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퍼스널 브랜딩에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그래도 브랜드 얘기니까 브랜드가 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브랜드가 뭘까요? 브랜드란 물건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브랜드로 인식한다는 거죠. 인식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결국 기업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고 사람도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 사람 하면 보여지는 무언가를 바꿔줘야 돼요.
우리 기업도 신제품 만들고 나면 뭘 해요? 광고도 하고 팜플릿도 만들어내고 매장의 레이아웃도 바꾸고 엄청 돈을 써서 그걸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머리에 계속 무언가 이미지가 축적이 되겠죠. 결국 힘 있는 브랜드다, 여기 괜찮은 대기업이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다라는 그 인식을 얻기 위해서 함부로 막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방식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세상이 너무너무 냉정해요. 뭐 이렇게 필터를 끼운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이는 방식의 컨트롤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바로 있어빌리티 하면 우리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 되게 이제 선생님이 알아야 될 신조어 있어빌리티. 아, 나를 되게 있어빌리티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능력이구나. 그럼 있어빌리티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와, 저 사람 옷 입는 센스 끝내주네. 이 사람은요, 옷 입는 거로 집안 세 채를 날렸을 거예요. 저 사람 PPT 만드는 센스 끝내줘. 그러면 PPT 만들기 위해서 뭐 글씨체부터 컬러부터 정말 많은 걸 했을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 센스를 만들려면 그거에 관련된 지식이 축적돼 있어야 돼요. 되게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최적화된 상태로 나가는지 알아야 센스가 발휘가 된다라는 거죠. 자, 디자인, 이 브랜딩이라는 건 없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이제 거기에 이제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디자인, 그러니까 나를 데이터로 증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영어를 전공했던 제가, 학교 선생님이 될 뻔했던 제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전문가가 된 데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췄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갖췄습니다. 어떻게 해요? 책을 씀으로써 스스로 자격을 갖췄고요. 경력을 쌓았습니다. 지금 이 분야에서 일한 지 올해가 횟수로 14년째입니다. 그리고 검색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있게 온 건 바로 1, 10, 300이라는 데이터를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데이터 바로 1은 한 분야에 머문 겁니다. 14년 전부터 저는 그냥 제 이름으로 살겠다 결정하면서 퍼스널 브랜딩 이 분야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난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 최고가 될 거야 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브랜드에서 브랜드 바구니를 정의한 거랑 똑같습니다. 난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는 저 바구니 안에 무얼 담을 거야? 계란이 아이템이에요. 책을 쓰는 것도 브랜드와 관련돼서, 강의를 하는 것도 퍼스널 브랜드와 관련돼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퍼스널 브랜드와 관련해서, 이러고 저는 뭐만 고민했다? 퍼스널 브랜딩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 분야의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이라는 거, 하나에 집중하는 거, 그 힘이 있었고요. 또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데이터 10입니다. 이건 관심을 갖고 하나에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로 인정받는 포트폴리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해당 분야의 책을 쓰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석박사를 하는 대신에 그냥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 뭐 이미 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저라는 분을 처음 봤으면 뭐 저렇게 많은 책을 썼어? 라고 할 텐데, 그냥 제가 책을 쓰면서 저를 이 자리에 있도록 포트폴리오 관리를 했다라는 걸 그냥 한 장의 페이지로 보여드린 거고요. 처음부터 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했던 건 바로 300입니다. 300 프로젝트 뭐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책으로 쓰기 위해서 전 뭘 했다? 100권의 책을 읽고 100명의 관련된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100개의 칼럼을 쓰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원데이 원 칼럼을 썼습니다. 쓸 말이 없으니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 퍼스널 브랜드 분야가 없었을 때부터 이 분야를 하면서 이 분야의 멘토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찰스 앤디, 영국의 매니지먼트 사상가고요. 톰 피터스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는지 완벽하게 알 수 있었고요. 필립 코틀러를 통해서 마켓 4.0 시대에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고요. 일본의 히데유키 야마모토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린다 그레튼의 일의 미래를 통해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알게 된 거죠. 이분들 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이 저의 멘토십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 300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해서 2012년부터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300 프로젝트를 좀 줄인 축소판 30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멘토링을 했던 경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 300 프로젝트가 만약에 이게 42.195의 마라톤 풀코스다라고 하면 조금 천천히 달릴 수도 있잖아요. 5km도 있고 10km 코스도 있고 그런 것처럼 333 프로젝트, 뭐 10 프로젝트 이렇게 프로젝트 설계를 얼마든지 다채롭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300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300 프로젝트를 제대로 완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분야, 뭐 100권 넘게 책을 읽고 100개 넘게 칼럼을 쓰신 분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300을 다 채우지 않아도 이미 시작을 하시면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성공 사례는 지금까지 엄청 많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퍼스널 브랜딩에서 우리가 300 프로젝트라는 이걸 통해 그리고 제가 데이터로 축적하면서 만들었던 건 하루하루 하기로 한 걸 미루지 않고 기록하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어떤 날은 잘 됐고 어떤 날은 우울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멈추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뭔가를 기록을 하는 거구나, 데이터로.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하나의 분야를 정해서 쭉 가면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퍼스널 브랜딩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핵심적으로 딱 요 세 가지가 되게 하시면 돼요. 검색 가능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되고요. 세 번째, 신뢰 가능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검색 가능한 나를 만드는 법, 바로 딴짓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무슨 딴짓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 전 딴짓 안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직장에서 어떤 분들이 딴짓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주로 다 인터넷 서핑이나 뉴스나 뭐 이런 정말 생산성이 없는 소비자가 하는 이런 딴짓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분들은 정말 건설적인 딴짓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친구는 요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일단 학교는 가야지, 일단 고등학교는 가야지, 일단 대학은 가야지, 일단 졸업은 해야지,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걸 하느라고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공부를 하면서도 하고 싶은 걸 끊임없이 블로그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구글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 만드는 걸 계속 블로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구글보다 요리였어, 이 책을 내고 회사를 퇴사했어요. 이제는 아예 막걸리집에 주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생각하는 신의 직장, 월급 많이 받고 연봉 그다음에 복지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두근거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의 직장이다. 본인이 생각한 신의 직장의 정의를 다시 하셨습니다. 자, 선생님들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막 가슴이 설레시나요? 야, 오늘은 또 우리 애들하고 뭘 할까 막 가슴이 뛰시나요? 신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전 그렇게 믿고 싶죠. 자, 그다음 이 친구는요, 남자친구였는데 공대생이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해외 연수를 갔어. 한 15일 후면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 좋아하는 건 패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어학연수를 간 거고 사진 찍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하루에 블로그에 몇만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저 1년만 더 나가 있다 들어오겠다. 그리고 본인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아예 이렇게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스트리트 패션 포토그래퍼. 이제 이 친구는 전 세계의 패션 스타들의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 찍은 사진으로 얼마 전에 63빌딩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걸 딴짓으로 시작하고 블로그에 올려서 또 이렇게 꿈을 이뤘죠. 이 친구는 공대생이에요. 뭘 만드는 걸 잘해. 아이폰 블루투스로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 올렸을까?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우리는 와디즈 이런데 여기는 킥스타터라는데, 야, 우리 딱 5천만 원만 펀딩해 볼까? 2달 만에 12억이 펀딩됐습니다. 와우, 대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는요, 방이 하나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을 예쁘게 꾸민 다음에 에어비앤비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가이드북 코리아 대표가 묵으러 왔어요.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직원 관계가 되기도 했고요. 이 친구는 에버노트를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나라에 에버노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래서 사용 방법을 본인이 막 펜심으로 블로그에 기록을 다 해놨어. 에버노트가 자 우리 이제 한국 시장 들어가 보자 라고 할 때 검색을 해봤겠죠. 그랬더니 홍동이라는 이 사람이 검색이 된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일주일 동안 기회를 줘봤어. 근데 너무 잘해. 그래서 아예 한국 시장을 맡겨버렸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친구들의 모든 사례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본인이 좋아하는 딴짓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검색 가능하게 뭘 했다? 바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소셜에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뷰를 받는다는 게 이제 중요한 능력이 된 거죠. 이제 이 소셜 퍼포먼스 리뷰를 하면 뭐다? 온라인에 뭔가를 올리면요. 누군가가 좋아요, 그 다음에 뭐 공유를 하거나 댓글을 남기는 거, 이런 반응을 받는 걸 소셜 퍼포먼스 리뷰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젠 대학 졸업장보다도 더 확실한 능력이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소셜 퍼포먼스 리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조연심을 검색하면 이렇게 인물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카테고리에 저에 대한 정보가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검색에 구글까지 이렇게 도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끌리면 와라, 이런 자세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저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어디에 제안서 내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뭘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뭐 인기일이야, 그죠? 이건 제가 찾은 게 아니야. 그분들이 저를 찾아서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 파워블로거 아닙니다. 이건 파워블로거는 직업이 블로그인 거고요. 저는 전문 블로그예요. 제가 했던 걸 뭘 한다?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한 것도 제 블로그에 기록할 예정입니다. 개인 브랜드를 위해서, 검색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전략은 뭐다? 바로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어디에요? 디지털에. 그래야 데이터로 남으니까요. 그랬더니 기록을 할 게 없대요. 매일 학교집 이러니까 기록할 게 없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기록할 만한 뻘짓을 하시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뻘짓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나면 두 번째 바로 거래 가능한 날을 만들어야 되겠죠. 검색은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 일을 의뢰받고 이런다는 뜻이에요. 거래 가능한 날을 만드는 거. 복면가왕 혹시 지금도 보시나요? 복면가왕에 사이보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이보그가 누구였냐면 컬투의 김태균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재능은 뭘까요? 개그죠. 개그로는 대한민국 탑이에요. 뭐 이렇게 이런 그 티켓팅 하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완판이래.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12집까지 앨범을 낸 가수였어요. 그런데 자기네 콘서트에서 본인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싸해진대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노래도 잘해. 복면가왕에서 보니까. 그런데 재능이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이유는 바로 히트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컬투의 김태균의 노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요? 히트작이 나올 때까지 노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가수로서도 거래가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신뢰 가능한 나를 만드는 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상에서는 내가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실이 필요합니다. 자, 300 프로젝트를 예로 두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 번만 하고 끝났어요. 그럼 이 사람 성실한지 알겠습니까? 실력 알겠습니까? 거의 모르죠. 그런데 10을 했어요. 뭐 좀 하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3년에 걸쳐서 100을 다 이뤄냈어. 말한 대로 했어. 횟수가 반복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익숙하게 보이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광고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 낯설지만 반복해서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하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무언가를 시작하든 우리 학생들이 무언가를 시작하든 반복할 수 있게 디지털상에서 성실로 본인을 증명하면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내가 될 때까지 모든 게 다 좋아서 다 그냥 정말 딱 좋은 일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5명과 토크쇼 진행을 하기로 하고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한 명이 갑자기 바빠졌대요. 한 명은 아프대요. 한 명은 돈이 안 돼서 못 하겠대요. 한 명은 3명이 안 하니까 안 하겠대. 저 혼자 남았어요. 우리 선생님들 이러면 그 프로젝트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즌을 바꿔가면서 10년을 넘게 책을 소개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예측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끝까지 하는구나. 저 사람한테 하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하구나.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 올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매 순간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제가 할 게 없었습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딱지 붙으면 빨간색 딱지 붙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말할 때도 딱지가 붙어요. 그리고 행동할 때도 딱지가 붙어요. 디지털에도 선생님이 올린 글, 사진, 이미지, 영상 모두 다 딱지가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딱지가 결국 뭘 의미한다? 소비자의 머릿속에, 상대방의 머릿속에 나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난 그 브랜드의 그 분야의 전문가야. 이런 긍정적 왜곡을 만드는 조작된 기억을 하는 과정이 바로 브랜딩입니다. 굉장히 고급지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의 머리를 조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스널 브랜딩의 목적지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어떤 해당 분야에 내가 떠오를 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퍼스널 브랜드의 시조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인자 하면 조연심이 떠오를 때까지 제가 한 것처럼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야에 최고로 떠오르고 싶으십니까? 선생님이 가이드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어떤 분야에 떠오르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싶습니까? 결국 퍼스널 브랜드는 내가 만들고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먼저 만들고 외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상대방이 완성해 주는 거예요. 불러주고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 이거 너무 못할 것 같아.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도 이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게 쉬운 일이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없었을 거야. 에휴,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거 누가 한 얘기라고요? 빈센트 반 고흐도 그런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저를 소개하는 원샷 메시지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원샷 메시지는 제가 2020년에 쓴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의 책의 공식입니다. 저를 소개하는 하나의 문장인데요. 저는 지식 소통가입니다. 지식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소통시키는 사람, 일명 뚜예요. 전 사람을 연결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제가 당신의 브랜드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코칭해서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의 중심에 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지식소통가 조연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300 프로젝트,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의 저자 중에 한 명, 300 프로젝트를 만든 조연심의 특강이었고요. 이제 청소년을 위한 이 대목의 책임을 지실 공동 저자 손영배 선생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색다른 컨셉으로 나타났습니다. 친절한 동준 씨가 너무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티타임에서.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나비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작가라는 진로 교사로서 작가라는 직업 체험을 하다가 진짜 작가가 된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의 진로교사 손영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전에 니즈를 이렇게 보니까 진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진로 독서 기반에서 어떻게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조연심 작가님이 전체적으로 숲을 보여주셨다면 저는 각각의 나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네이버에서 제 이름 세 자를 치면 좀 전에 조연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제 이름 세 자를 치면 거기에 검색되어지니까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300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100권의 책, 그리고 100명의 인터뷰, 100개 칼럼을 쓰고 있는데 보면 실적을 보시면 약간 차이가 좀 있죠. 이미 칼럼은 100개를 넘어섰고요. 책은 당연히 92개의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었겠죠. 하지만 포스팅 자체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2권째 하고 있고 만남은 지금 18명을 만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만나는 기회가 좀 적었잖아요. 다행히 이제 풀린다고 하니 저 또한 분발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지혜를 얻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책들을 보시면 저희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세상에서 데이터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처음에는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AI가 인식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도 써니 손을 쳐야만 제 블로그로 연동이 됐는데 지금은 어디 가나 제 이름 세 자만 쳐도 저의 블로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 진로 관련된 책,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 12권의 시리즈, 그리고 진로 직업과 관련된 시리즈, 또 진로 교육과 관련된 다큐물들을 보고서 그거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것들이 이제 검색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니즈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강사인 저의 책도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셔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런데 이 책은 무려 15세, 5년이 됐는데요. 그야말로 초특급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의 자매책인 워크북, 여러 선생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 계시는 요 워크북 또한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검색이 한 번만 안 되네요. 네, 지금 선생님들 핸드폰 계시면 거기다가 들어오네요. 올리시면 네, 이렇게 네이버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죠. 예스24시에서의 빨간 딱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이버에서의 빨간 딱지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되어지는 책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관심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 300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요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 성인들은 300 프로젝트를 목표로 할 수는 있으나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무리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들어 올려서 30 프로젝트, 그것도 학교의 여건상, 학생의 여건상 어려우면 뭐 333 프로젝트 등 다양하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300 프로젝트, 청소년 300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왜 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는 이미 벌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와 있거든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로에 관한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이전에 우리의 노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저도 이제 은퇴를 이제 3년여 남았거든요.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브랜드를 좀 만들어 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불과 4월 11일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퀴즈. 제가 저자 사인책을 보내드릴 분 채팅창에 바로 지금 포커싱을 해주시고요. 자, 4월 11일 날 18세까지 CNN에서 발표했어요. 한국의 양육비 부담이 세계 최고를 찍었다. 과연 얼마일까요? 이거 퀴즈 문제입니다. 자, 얼마일까요? 찍어주세요. 제일 먼저 맞추신 분, 네, 3억입니다. 누구실까요? 금곡구의 최희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합치면 대학까지 합친다면 무려 4억 정도 양육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대학을 마치는데 대학에 어렵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SBS 다큐물에 나왔던 건데 저도 이 다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입병을 앓았다는 친구들의 비율이 66%나 됐다는 거죠. 대입병은 우리가 이미 우리 선생님들이시니까 중2 때 중2병,
고등학교 때 갔더니 고3병, 그리고 대학 갔더니 대2병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온통 또 코로나로서 질병이 완전 대한민국은 질병 천국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선택에 있어서 오늘 우리 작가님도 만나고 캠퍼스 멘토도 만나고 저를 만나고 인한 그 선택이, 또 이 책을 만나는 선택이 새로운 여러분의 자녀와 또 제자들 그리고 선생님의 새로운 세계로 안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문제점이라면 문장을 해석하는 수준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4월 19일이니까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한국의 디지털 문해력 자체도 매우 낮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경북대 신입생의 문해력이 36.5점. 너무 심각하죠. 보다시피 이 대학에서는 문해력 등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북대라고 하면 아다시피 대한민국의 5대 안에 들어가는 국립대학이거든요. 이런 학생들조차도 수능 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는 열심히 잘했을지 모르나 이 바뀌어지는 세계에서의 디지털 문해력 또는 문해력 자체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뭔가 지금의 교육 또는 진로 교육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반증하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결책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와 있는 4차 산업의 시대를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엘빈 토플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 있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서 하루 15시간씩 공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일례로 보면 21세기 한국의 비전이라는 리포트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조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재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 IT 강국이 되기까지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강의할 때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칭찬 일색이었으나 한국의 교육 문제만큼은 문제가 심각하다. 꼬집어 얘기하는 게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있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심지어는 제3의 물결이라는 우리 선생님들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읽어봤었는데 그 당시에 잘 이해를 못할 정도의 어려운 책이었고 용어 자체도 어려웠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분이 하던 이야기대로 세상이 변해갔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40년 전에 나온 이 책이 그 당시에 전자 오두막이라는 용어로 현재 재택근무를 예견했던 그런 통찰력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큰 별이 저의 롤모델이기도 하셨는데요. 이렇죠. 자, 한 가지 더 소개를, 우리 진로 선생님이 많으시니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진로교사가 진로 시간에 수업하는 거 많이 어려워요. 왜? 성적도 안 들어가죠. 이럴 때 돈하고 연결시키면 아이들이, 자던 아이들도 깨어지게 되거든요. 귀는 열고 있거든요. 누워 있어도. 그래서 진로교육에 어떤 진로 책을 이용한다든지 툴을 진로 쪽에 부하고 연결을 한다면 훨씬 더 접근하기 수월할 거라는 저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도 꼭 소개해 드립니다. 이 부의 미래가 청소년용으로 쉽게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은 사실 쉬운 책은 아닌데 청소년용을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의 해성과 같이 나타난 토마스 플레이, 제 친구예요. 놀라셨나요? 이렇게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5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나 60%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랐었죠. 왜냐하면 그가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SNS에서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날 한국에 내한했을 때 강의할 때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서로 자기 책들 사인해서 넘겨주면서 이제 진짜 친구가 된 거예요. 시대는 이렇게 SNS 초연결 시대에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빅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봐도 우리 선생님들은
요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또 그저 그렇게 10년 전과 같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이 저는 굿초이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표님, 조현심 작가님은 지금 5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교단에서 본 경험으로는 한 10년은 당겨진 것 같아요. 이 당겨짐을 그대로 연장을 해서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좀 더 세상 밖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한 얘기, 이 친구가 한 얘기는 이런 시대에 포춘지의 500대 기업들 그리고 대학들 절반은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한 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진로선생님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조차도 여기저기서 지금 구멍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미달되는 학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거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이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인데 300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께 쉬운 솔루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상을 같이 진로상담 보시겠습니다. 부장을 하고 있는 손영배입니다.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취업의 달인이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333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서 그 분야의 책을 3권의 책을 읽어요. 읽은 거에 대한 리뷰를 온라인 포트폴리오로 하는 거예요.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또 오프라인인 그 종이로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다가도 그 책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은 3명을 만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한다는 거죠.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자기 그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를 다니는 자기 선배, 관심 있는 분야의 명사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나서 만난 부분에 대해서 또 리뷰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 3은 콘텐츠예요. 그 지금까지 했던 3권의 책 그리고 3명의 명사를 만난 부분과 또 하나는 그동안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콘텐츠화 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것도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카드 뉴스로 만드는 것도 좋은 콘텐츠가 될 거고, 요즘 또 열광하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온라인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 거, 이게 바로 333인데 그런데 첫 번째 직업군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두 번째 직업군으로서 또 다른 333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명확하게 자기 직업에 대해서 갈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잘 보셨나요? 그 300 하면 너무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 학교의 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333, 더 나가서 555, 10, 10, 10, 즉 30 프로젝트로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전성곤 부산 이사벨중학교 진로상담부장님의 사례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주최 더 청춘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이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555를 실천한 사례가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책 공동도서 5권을 선정을 해서 그걸 리뷰하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인터뷰는 교사와 학생들이 질문해서 윈윈, 그래서 서로 좋았기 때문에 윈윈 인터뷰라는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공통 컬럼 주제, 꿈, 롤모델, 행복, 도전, 그리고 나에게 이사벨 중학교란 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공동 컬럼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걸 글을 만들고 그걸 포스팅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의 성장을 실제 경험하고 계시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중학교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이슈가 되잖아요. 고교 학점제 프로그램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은 포럼이 될 거라고 보는데 영화 혹시 선생님들 보신 적이 있을까요? 프리덤 라이터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LA 슬럼가에서 사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힐러리 스윙크라는 선생님께서 글쓰기 지도를 통해서 진로를 찾아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진로를 다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프리덤 나이터스를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부장님이 저하고 같이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도 와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한번 또는 진로 동아리나 그 창체 동아리 또는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겠다는 그런 분도 나타나서 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계고등학교, 저는 늘 지금 직업계고등학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잖아요. 취업 역량 프로그램에 이것이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1학년 때는 1학년 진로 선생님들이 특히 진로 활동을 통해서 기본 틀을 잡아주면 그 기본을 통해서 전문교과, 전공교과 선생님들이 전공과 학과별로 자격증 취득 등 기본 전공 역량을 키워주고 3학년 때는 자기 진로 출구를 향해서 취업이든 진학이든 또는 창업이든 다양한 출구를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 또한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학교 사례, 영종국제물류고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진로 수업 시간에 그리고 진로 캠프 그리고 국어교과와 연계된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선 전교생을 대상으로 롤모델을 선정하게 하고 그 책을 도서를 검색하고 구매를 주문을 하면 학교에서 전교생한테 그 책을 다 사주었고요. 어떤 예산으로요? 고교학점제 예산으로 다 사주게 됐고요. 롤모델을 발표하게 하고 그 발표된 롤모델을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오랫동안 당연히 진행을 계속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진로 캠프는 우선 앞서서 조현심 작가님 초대해서 저자 특강을 하고 드림보드,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카페를 만들어서 그 카페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커뮤니티장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1대1로 온라인상에서 코칭을 하고 발표 경진대회를 통한 이런 선순환적인 시스템으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활동한 사진 내역이고요. 잠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카페는 어떻게 운영했느냐? 이렇게 반별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트리를 만들어서 그때 거기에 맞춰서 카테고리 전문 용어로 자 고맙습니다. 친절한 동주 씨.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거를 연동시켜서 공유해서 여기 안에서 친구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방법, 선풀 달기라든지 기타 히히히 크크크가 아니라 긍정의 메시지를 남기는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는 더 나아가서는 블로그로 본인의 브랜드, 학교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했더니 영종국제물류를 검색을 하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검색되어지는 학교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특성화고에서 많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물론 이거가 전부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그래도 우리 학교가 1.6대 1의 경쟁률을 최고의 경쟁률을 마이스터고를 제외하고는 달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검색되어지는 학교였다는 거죠. 이 검색이 바로 PC 베이스의 학교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신입생 모집으로도 연결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어교과에서는 또 그럼 어떻게 했느냐? 독서 시간, 국어 수업 시간에는 독서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책들을 읽고 글쓰기 훈련을 블로그로 하게 하고 독서 활동을 발표하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발표력을 길러주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저도 모르게 국어 선생님께서 이거를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그 워크북에 나와 있는 그 공간에다가 우리 학생들이 글을 남겼는데 보면 우선 우리 부모님도 내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학을 원하셨지만 나는 취업을 원했다. 근데 현재 부모님에게 그 성과를 잘 못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 반성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 옮기면서 정리된 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책에 대해서 워크북을 썼더니 그 책은 나에게 위로이다 라고 이 위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책에 사례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사례가 힘이 돼서 같이 바로 졸업한 선배들이 이 스토리가 자기한테는 큰 힘이 됐다. 그래서 한마디로 위로다라고 하죠. 여기 밑에 앞서 소개했던 장근호 작가님의 그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여기도 써 있는 책인데요. 워크북 한 거고요. 진로독서 워크북 활용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잠깐 뒤로 넘겨서 질문이 있을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껴볼게요. 자, 이 부분도 워크북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제가 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그 워크북에 보면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니즈에도 질문하신 선생님들도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하루에 10분씩 또는 15분씩 수업할 수 있는 진로 독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충분히 가능한 게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환 자료실에다 캠토의 교구물에다가 올려놨거든요. PT 자료 27차 시분을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친절하게 PT 자료로 카드 뉴스 또는 영상 등에 다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걸 1시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책 읽는 거는 2쪽이에요. 약 평균. 그러면 1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읽은 걸 가지고 조별로 약 5분 동안 토의를 하고 그 앞서서 보이신 것처럼 워크북에다 정리를 하고 3분 동안에 그리고 조별로 대표가 발표하는 시간을 합치면 약 10분에서 15분이면 이 진로 독서 수업을 수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심화 단계에 있어서는 창체 시간에 또는 창체 또는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333보다 더 많은 책 10권, 10명 그리고 10개 칼럼을 씀으로 인해서 좀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데 작년에보다 올해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졸업생, 그러면 졸업생에 대한, 재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졸업생을 보면 현재 경희대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조현심 작가님의 이제 멘티죠. 멘티를 하고 있는 이 수빈이라는 이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3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성취감과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제가 지치고 주눅들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라고 감동적인 이 카톡으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책에다가도 담아놓은 내용이고요. 또 제가 전근을 갈 때 다른 학교로 옮길 때 하은이라는 이 친구는 자기 이제 돌아가는 게 좀 섭섭했는지 저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자기 학창시절에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아마도 33 프로젝트 발표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제주도에서 직장생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영상 관련 업체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있지만 글로벌 NGO 활동도 하고 있는 이렇게 자기 성장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33 프로젝트가 즉 이 300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발휘할 거라는 것은 일부 증명하고 있으나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러 선생님을 통해서 그 증명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내년쯤 되면 이 자리에서 그 1년간에 쌓아왔던 그 데이터들이 저를 대신한 다른 분들이 그 성과에 대해서 여기서 공유하는 시간이 더 만들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지 이미 와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 해법으로 저는 진로 독서 수업에 이 솔루션, 이 333 프로젝트 또는 30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 300 프로젝트로 그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말씀은 없으셨으나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유독 그 병원 벽에 붙어있는 글귀가 저의 눈에 들어왔거든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아니겠느냐.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이 되어라는 시가 걸려 있었는데 이게 우리 아버님도 교사하셨거든요. 평생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말씀은 못하셨으나 이걸 대신해서 저한테 유언으로 남겨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많이 우리 선생님들 어렵습니다. 또 이 시작도 어렵겠지만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은퇴를 앞둔 노병이 지금 여러 선생님과 같이 늘 응원을 할 테니까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콜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메시지인데요. 리더십의 대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예정이었어. 그러지만 여기서 벌어질 예정이었지.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선생님들의 차례입니다. 즉시 실천하라. Act right now 하면 틀림없이 우리 진로 교육이 또는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행복한 진로 여행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잠깐 여기 앉아 계시면은 네, 제가 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어떠한 강연을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의 말을 못 잇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진짜 기획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청소년들이 이걸 한다면은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데 충분히 시도할 만한 도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송 부장님 역시 최고입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두 분께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패들렛 주소를 제가 보내드릴 건데 거기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 패들렛에 질문을 남겨주실 때 꼭 밑에 성함을 좀 적어주세요. 성함을 꼭 적어주셔야 제가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꼭 패들렛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패들렛에 또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좀 모시고 질문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을 좀 박수로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이쪽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두 분이 오늘 또 열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고 계신데 이쪽으로 좀만 더 와주시고요. 자, 제가 패들렛을 좀 켜겠습니다. 패들렛을 좀 켜가지고 여기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질문이 막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막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조윤신 대표는 이번에 이전에 첫 미팅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저 되게 감명 깊었는데 그 얘기를 좀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 기업인한테 면접관한테 인터뷰 실제 그거가 전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거 한 번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대기업의 임원들 대상으로 이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하면서 300 프로젝트로 포트폴리오를 만든 친구의 실제 면접 사례를 똑같이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감동이었는데 똑같이 한번 선생님들한테도 해줘 볼게요. 이 친구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펙 중심의 모든 걸 다 했던 친구가 이제 본인 2차 면접인 거죠. 인터뷰에.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는 조연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익은 900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공모전에서 입상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인 이 기업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뼈를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죠. 알고 있는
본인 소개 자기죠. 자, 두 번째 친구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는 조현심입니다. 저는 토익은 60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마케팅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관련된 책 100권을 넘게 읽고 블로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 관련한 선배님들과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놨습니다. 그걸 통해 정말로 마케팅이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마케팅, 실패한 마케팅을 칼럼으로 정리해서 여전히 블로그에 기록해놨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대로 이 기업에서 마케팅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면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임직원들이 박수를 막 쳐주시는 거예요. 아, 이걸 뽑겠다. 결국은 포트폴리오 중심에 실제로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열정을 보이고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통하는 방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캠퍼스 멘토도 지금 공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만약 이 친구가 딱 이렇게 왔다. 바로 채용합니다. 네, 자기가 어떤 분야를 이 진로 교육이나 아니면 뭐 교육 분야를 위해서 100권의 책을 읽고 100명 인터뷰하고 100개 칼럼을 썼습니다. 바로 뽑죠. 그렇죠. 이거 모셔와야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만약에 컴퓨터에 도전한다면 30프로젝트 한 친구들. 그래요? 예. 언제든지 두드려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자 중에 캠퍼스 멘토를 두드려 주실 제자분이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이게 교육 분야를 또 빛내 또 저희 역할을 해주실 그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이 아무튼 그런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고구 문혜영 선생님께서 아까 그 333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꿈이 없고 무기력한 아이들지도 네. 많이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그 힘듦인 것 같아요. 노하우 부탁드리겠습니다. 333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 이 무기력한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자, 우리 진로 찾는 거 쉽지 않은 전혀 뭐 아무런 생각 없는 친구들한테 또 동기부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재미와 의미를 찾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건지 먼저 발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 33 프로젝트가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굳이 자기 진로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친구한테 그걸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게 하는 거죠. 많이 읽다 보면 거기서 재미를 느낄 것이고 궁금한 것도 생길 거고 또 생각하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면 재미와 의미를 찾아가면서 또 다른 책,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또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꼬리와 꼬리를 물고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책에도 좀 동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333 프로젝트부터 쉽게 해라.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학교는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년에 333을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뭐 목표가 있었으나 잘 안 돼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는 그런 학생이 있는 친구한테는 3년에 걸쳐서 해도 된다. 이렇게 유연하게 자기 정해진 목표를 다가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시작하면 이제 그리고 자기가 재미가 들 텐데. 노출하는 게 좀 어려워하죠. 그 자기 글이 올라간다는 거. 처음에는 공개하지 마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여기저기서 보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개를 슬그머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로부터 야, 네 글이 거기 올라와 있어. 블로그에, 네이버에 검색이 되어져. 얘가 어지러운 녀석인데 또 불구하고 그거에 동기가 부여가 돼서 지금 열심히 올리는 애도 있고요. 뭐 이런 아이들이 말은 잘 안 하나 또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또 뛰어난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잠재 능력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경험을 쌓다 보면 생기는 게 아닐까.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체험이겠죠. 하지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간접 체험으로 제일 좋은 거는 책 읽기잖아요. 이제 읽기를 떠나서 이제 글쓰기인데 글쓰기로 기록으로 남길 때 온라인으로 남기면 훨씬 더 재미있어진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네. 답변은 시원치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건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 혹시 333 프로젝트를 팀으로도 할 수 있는지 또 예, 심우철 당연하죠. 선생님께서. 앞서서 소개했던 대로 동아리 단위로도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로 하듯이 전교생으로 다 하고요. 모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는 학교 일선에서 아이디어만 좀만 생각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 팀을 짜는 방법 중에는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디스크 검사를 하거나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들이 스펙트럼이 될 수 있도록 모둠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에는 2년 동안은 못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조현심 작가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300 프로젝트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한데 전문가를 인터뷰하려면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전문가를 섭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어떤 분을 섭외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실까요? 학생들이 네.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그러니까 뭘 하고 싶다라고 어떤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 그 분야에 이미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인터뷰하라 그러면 못하죠. 일단 인터뷰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려면 일단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야 돼요. 안녕하세요. 나는 대구 남산고의 이은정입니다. 본인 소개를 먼저 하고 저는 이런 꿈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글을 쓰고 하고 있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대표님, 이 전문가 작가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에게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이걸 보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대학생까지는 다 만나주세요. 대한민국에 어지간한 사람이 정말 바쁜 시간을 빼고 나면 온라인으로 만나주는 거 다 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좀 공개하고 과정이 내가 이렇게 노력 중인데 나한테 지금 힘 좀 줄래요? 라고 하면 다 만나주니까 전문가들은 안 해줄 거야 라고 먼저 무서워하지만 않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2012년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사실은 이거 대학교 국립대학교 총장 선거 나가시는 분 컨설팅 하면서 만들어 드렸던 졸업생 취업 잘 되게 하는 노하우였습니다. 4년을 했는데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1년 동안 본인이 잘하는 게 뭔지, 전공이 뭔지, 좋아하는 분야를 뭔지 찾는 걸 1년 동안 탐색해서 찾은 다음에 2학년부터 4학년까지 3년 동안 100권의 책을 읽으라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3권 정도에 돼요. 그리고 3년 동안 관련된 전문가 선배도 찾아가고 관련된 시도를 하면서 그거를 콘텐츠, 글로 남기든 영상으로 남기든 이렇게 남기는 걸 300 프로젝트를 온라인 포트폴리오로 하면 이 친구 취업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계신 모든 교수님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셨거든요. 그거를 그분이 떨어지셔서 그냥 제가 바깥에 뻘짓 프로젝트로 오픈을 한 거였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이걸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이 무식한 백백백 해서 무식한 도전하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누구든 다 응원해줘요. 그 어려운 걸 시작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300 프로젝트 카페에 가보시면 그 응원 영상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서주신다면 아마 학생들도 대한민국에 누구든 만나고 싶은 사람 리스트업해서 다 만나는 프로젝트 다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문가가 여기셨네요. 브랜딩의 전문가를 만나고 싶다 한다면 학생이 한다면 당연히 만나주죠. 그죠? 학생이 자기가 브랜딩에 관심 있다. 지금 손영배 선생님 학교에 1학년이죠. 이제 2학년. 2학년 됐네요. 그 친구는 제 특강을 듣고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제 책을 막 후기를 쓰면서 저한테 이제 그거를 어필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통해서. 우리 회사에 인턴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한 30 프로젝트 달성하면 뽑으려고요. 아마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그 친구 박민서라는 친구 박민서라는 네임은 검색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영종국제물류고 박민서 하면 검색이 되어지거든요. 그 친구의 글들이 쫙 올라오는데 아마 놀랍습니다. 일주일에 2-3개씩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뽑아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건데 2학년 1년 동안 30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그 아이의 꿈은 300 프로젝트를 고등학교 학생 최초로 300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학생
작가가 되는 게 이 친구의 꿈이에요. 아마 출판업계에 어떤 출판사 대표님께서는 눈여겨봐 주시면 차제 저희 제자가 작가가 되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야 출판사 있잖아요. 여기도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한번 또 문을 찾을 두드려야겠네요. 뻔했네요. 또 여기 질문을 이제 2개 정도만 받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김용남 선생님께서 333 프로젝트 활동 시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하는 시간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블로그 수업 시간에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려면 이 뭔가 강화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로 수업은 그 수행평가나 뭐 성적에 관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한 게 이제 333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인터뷰가 어렵잖아요. 심지어는 좀 전에 소개한 그 민서라는 친구는 아이디어를 내서 자기가 그 저자인 양 그 셀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하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의 저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는 신문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고 그 기사의 주인공에 대해서 자기가 검색을 한 다음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굳이 만나서 저도 아둔하게도 18명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직접 만나야 되는 그 고정관념의 그 틀에 갇혀 있었는데 민서라는 친구를 통해서 저는 벗어났죠.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온라인상에 되는구나.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말씀대로 진로 독서 시간에, 제 진로 시간에 10분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활동을 하는 자기 롤모델 책 또는 자기의 진로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서도 읽고 더 나아가서 333이니까 한 학기에 또는 1년에 9개의 컬럼 포스터링을 하면 연말에 발표 경진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각자가 집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바빠요. 수행평가 준비도 해야 되고 각종 과목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이 부분 시험이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또 방학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이들한테 거금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상품권으로 선물도 주시곤 해요.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전교생한테 책을 다 선물해 주는 정도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캠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혼자 선생님이 진행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문 캠퍼스 멘토나 아니면 지금 조인신 작가님 MU라든지 이런 전문가의 퍼실레이터의 강사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실제 혼자 수행하는 거는 저처럼 10년간 경험을 쌓으면 그런 대로 진행할 수 있겠으나 처음에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럴 때 외부에 예산이 사실 있잖아요. 고교학점제라든지 자유학년제 또는 뭐 각종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이런 예산을 통해서 이런 데 활용을 하시면 후회 없는 아이들로부터 정말 프로그램 잘 운영됐다라는 칭찬을 받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시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30 프로젝트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떠한 팁들이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좀 얻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333 프로젝트의 수행 사례라고 해가지고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333 프로젝트의 사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또 국어 수업 시간 활용 예시 같은 것도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요 선생님들이 좀 쉽게 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학생들이 적을 수 있는 이 책을 구매하시면 워크시트가 있어요. 이 워크시트는 이 책에서 어느 사이트로 가라라고 하면 이거 QR코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QR코드 가셔가지고 PDF 파일을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번호가
이 책에 숨겨져 있어요. PDF 파일 비밀번호가 책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구매하신 다음에 워크시트까지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어떻게 보면 좀 질문을 10가지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이 좀 어떠셨는지 좀 마지막으로 좀 우리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좀 어떠셨다라는 거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먼저. 아, 제가요? 네. 굉장히 준비하는데 그 설레임이 있었어요. 막상 목전에 오니까 굉장한 떨림, 긴장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용기를 더 얻게 됐어요.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 선생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저와 우리 조현심 작가님 그리고 캠퍼스 멘토는 여러분의 편에서 우리 진로 교육이 이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뭐라고 하나요? 새로운 방향이 설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 일선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신 분이 계시다면 앞서서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시도별로 롤모델 학교들을 좀 만들어서 그 학교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학교들보다 지방, 더 나가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같이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네. 제가 인하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이 300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이제 수업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온라인을 통해서 글을 보면 너무 생각이 완벽해요. 확실한 친구인데 이 친구를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말도 더듬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도 정확하게 못 쳐다보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었냐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어떤 편견을 없애고 굉장히 평등한 상태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 보니까 말을 더듬거나 좀 이상해도 기다려주는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 아이들이 혹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국으로 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디지털상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이 300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모두가 300 프로젝트를 하는 그날까지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신 작가님과 소윤배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멋진 연수라서 에너지 가득 받아가신다는 선생님 계시고, 소양을 끼칠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좋은 강의를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요것도 저희가 300 프로젝트 보내드려야죠. 한 5분이 선정이 되었네요. 예, 전순덕 TT님, 김소희 TT님, 노기가 TT님, 금곡고 2분, 금천구 선생님 되셨네요. 자, 오늘 혹시 아까 3분 오신 분 계신가요? 국어교사, 진로교사, 사서교사 선생님께서 3분이 다 참석한 학교가 있으면 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없었네요. 네, 다음에 세 분이서 어떤 것들을 대구 영어학교 모두 왔습니다. 대구 영어학교. 네, 대구 영어학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영어학교 모두 온 학교가 있었네요.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1 채팅방에 주소랑 그리고 수령인 배송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티타임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양한 또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티타임 단톡방에 안 계신 분들은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다가 엄청난 공지를 드릴 거거든요. 예, 티타임 공지 채팅방에 나중에 엄청난 공지를 드릴 건데 뭐냐? 이 300 프로젝트를 정말 하고 싶어요. 선생님들도 막 아이들한테 막 동기부여를 막 팍팍 주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가장 열심히 참여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 아이패드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막 나온 건 아니지만 저희 그 진로 매거진 카페에 제가 계속 공유드리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시면 다시 티타임 다시 보기도 있고 막 공지사항도 있고 막 그런 사이트 카페가 있는데 자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라는 카테고리 요거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 뭔가 칼럼을 올렸든 뭐 블로그에 뭘 올렸든 그거 올린 거를 여기다가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를 해주시면서 그 친구가 제가 봤을 때 청소년이면 이 정도 완성하면은 됐다는 수준이 한 5인가요? 10인가요? 30 프로젝트. 네, 10, 자, 10을 가장 먼저 완료한 학생이 있는 학교는 저희가 아이패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보내드리면은 선생님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좀 해줬더니 요게 선물로 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하면서 좀 동기부여를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10을 못하더라도 그때 10 나왔는데 아쉽게 10에 못 미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999, 888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친구들에게도 뭐 문화상품권이나 뭐 그런 다양한 선물들을 주면은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지사항에 여기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요런 저희가 서포팅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파이팅 넘치게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되고 저희가 다음 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일정은 저희가 다음 주에는 교육박람회를 좀 진행합니다. 교육박람회를 진행해서 4월 26일부터 28일 화수목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한 동준 씨가 리얼 생중계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 코엑스에 올라오시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평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근무 중이라서 오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6일에 3시 30분, 28일에 12시 30분 요 시간대에 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캠퍼스 멘토가 이번에 교육박람회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가거든요. 예, 바로 지금 저희의 부스입니다. EBS보다도 커요. 저희가 제일 큽니다. 예, 그래서 교육 박람회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선보일지 기대가 많이 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하고 실제 교실 인테리어를 아예 이렇게 부스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진로실을 인테리어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만나보실 수도 있고 진로실을 아예 만나보실 수도 있고 각종 저희 캠퍼스 멘토의 콘텐츠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콘텐츠들을 만나서 이런 콘텐츠도 있었어, 저런 콘텐츠도 있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무기들을 선생님들께서 주머니에 다 넣고 가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고민에 내일 수업 뭐 하지? 이게 아니라 수업 어떤 거야 너무 많은데 이거 오늘 어떤 걸 무기를 꺼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오늘 또 300 프로젝트라는 이 또 콘텐츠를 배웠으니까 이걸 꺼내 마라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또 콘텐츠들을 많이 습득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이아티티님이 행복한 고민이네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이런 고민을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그 교육 박람회에서 저희 티타임을 초대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 세미나에서 저희 티타임이 또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김강 선생님께서 고교학점제 준비 노하우라든지 전소영 선생님의 학생부 관리 비법 그리고 안병무 선생님의 진학 입시 트렌드까지 이런 게 또 27일에 라이브 유튜브로 또 방송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식 채팅방에서 제가 언제 또 방송이 된다라고 공유를 드릴 거니까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티타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지금 이 늦은 시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네. 목요일에 교육박람회 갈 예정. 가서 뵙겠네요. 네. 친절한 동준 씨를 실물로 만나뵐 수 있겠네요. 네. 네. 너무 좋았죠.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네요. 저희 지금 피드백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저 링크에 피드백 남겨주신 분들은 오늘 수업한 자료들을 좀 보내드릴게요. 예, 저희가 요번에 소연배 선생님이랑 조현심 작가님께서 수업하시는 이 자료를 PDF 파일로 해서 보내드리고 거기에 300 프로젝트 샘플북도 안에 내용물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그 샘플도 함께 이메일로 송부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꼭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앞부분 못 들어서 다시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일주일 후에 다시 보기로 올라갑니다. 저희 공식방에서 또 공유를 드릴 거고 아까 진로매거진 0830 그 카페에서도 저희가 다시 보기에 올라가니까 자 여기다가 이메일 남기시면 안 돼요. 자 이 채팅방에 이메일 남기시면 안 되고 피드백 링크를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드백 링크에다가 오늘 티타임이 어땠고 또 다음 티타임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라고 글을 남겨주셔야 저희가 티타임을 또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피드백 남겨주시고 저희가 자료들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교육박람회에서 라이브 방송과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친절한 동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